연씨 안녕하세요, 연씨입니다. 오늘은 FMGT 원 브랜드로 쿨톤 메이크업을 해볼 예정입니다. 저는 쿨톤 중에서도 여름 뮤트, 여름 소프트에 해당되는데요. 오늘은 FMGT 브랜드의 제품을 가지고 쿨톤 분들이 찰떡같이 소화하실 수 있는 메이크업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번 영상을 찍기 위해서 저도 퍼스널 컬러와 쿨톤, 웜톤에 대해서 조금 더 찾아봤는데요. 저는 여름 쿨톤 뮤트에 해당되기 때문에 가을 웜톤과도 조금 겹쳐서 쓸 수 있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오늘도 그러한 팁까지 제공해 드릴 테니 계속 봐주세요. 먼저 피부부터 해줄게요. 이 제품은 FMGT 더 잉크 파운데이션 울트라핏 201호입니다. 우선 제품 패키지가 굉장히 마음에 들었어요. 세련되고 미니멀한 요즘 트렌드에 잘 맞는 제품인데요. 비건 인증까지 받았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 제품을 한 펌프만 짜줄 거예요. 울트라핏 파운데이션은 201호와 203호가 있는데 저는 201호를 썼을 때 과하게 밝은 느낌보다는 자연스럽게 결이 정리되는 느낌을 받는 정도예요. 평소에 저는 21호 파운데이션을 쓸 때도 그런 느낌을 받거든요.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브러쉬를 사용해서 메이크업을 해줄 건데요. 우선 브러쉬에 골고루 묻혀줍니다. 그리고 가장 밝아야 되는 부분부터 조금씩 점을 찍어주는 거예요. 오늘은 쉐딩을 따로 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메이크업을 진행하는 게 컨투어링에 더 도움이 되겠죠? 이제 안쪽에서부터 바깥쪽으로 펴줍니다. 브러쉬를 사용하면 조금 더 빠르고 간결하게 메이크업을 완성할 수 있고 피부 결감을 살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이 파운데이션은 처음에 세미 매트하다는 얘기를 듣고 걱정을 했었거든요. 저는 매트한 파운데이션을 쓰면은 뜨는 느낌이 있기도 하고 답답하고 사막같이 피부가 벼다는 느낌을 받아서 그렇게 매트한 파운데이션을 선호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코시국에 나온 파운데이션도 꼭 나한테 지금 최적이다라는 생각을 하진 않았는데 이 울트라핏 파운데이션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매트하지 않으면서도 번들거리지도 않고 정말 저한테 잘 맞더라고요. 전체적으로 한번 발라준 다음에는 다크서클 같이 조금 고민인 부위에 손등에 남은 양을 묻혀서 한 번 더 덧칠해줄게요. 초보자분들은 브러쉬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거부감이나 두려움이 조금 있으실 수도 있는데 파운데이션은 특히 브러쉬를 사용하시면 오히려 빠르고 완성도 높은 메이크업을 하실 수 있어요. 이제 브러쉬에 살짝 남은 양으로 눈두덩이를 한 번씩 칠해줄게요. 오늘은 밖에 비가 오고 있는데 이렇게 은은한 광이 도는 파운데이션을 해주면은 끈적한 느낌 없이도 쾌적하게 빛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민감성 피부기도 하고 피부가 예민한 편이어서 파운데이션이 답답하다는 느낌이 들면 그냥 딱 싫거든요.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피부가 숨쉬는 게 느껴져요. 왜 손에 네일 같은 거 하면은 안 하시던 분들이 하면은 손톱이 답답하다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거든요. 제가 안 맞는 파운데이션을 바르면 딱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근데 이 울트라핏 제품의 경우에는 숨쉬듯이 편안한 느낌을 받으실 수 있다는 게 장점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도 이렇게 고개를 돌렸을 때 뭐 했나? 은은한 하이라이터를 발랐나? 그런 느낌이 드신다는 거. 초보자분들도 편하게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눈화장을 할 건데요. 파운데이션이 세미 매트한 편이어서 그렇게 번질 위험이 크지는 않지만 저는 무쌍인데다가 눈에 지방이 있어서 굉장히 번지기에 최적의 눈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선 이 FMGT 아이 무먼트 팔레트 015 스모크 브라운의 이 색상을 이용해서 눈두덩이에 한번 가볍게 음영을 주면서 보송한 처리를 해줄 예정입니다. FMGT 아이 무먼트 팔레트 같은 경우에는 6가지 색상이 준비되어 있고 저는 그 중에 5가지 색상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3호, 6호의 경우 쿨톤 분들에게 찰떡이고 2호, 4호, 5호와 같은 경우에는 웜톤 분들이 아주 좋아하실 색상인 것 같아요. 왜 1호는 없냐 하면 1호는 굉장히 데일리하고 뉴트럴한 색깔로 웜톤, 쿨톤 가릴 것 없이 잘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그 중에서도 쿨톤 분들은 이쪽에 2개를 사용하시면 데일리한 음영을 주면서 메이크업을 하기에 아주 편리할 것 같아요. 요새는 19, 89 이렇게 다양한 색상이 들어있는 팔레트들이 많이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저는 오히려 그렇게 많은 색깔이 있으면은 한 반도 안 쓰게 되더라고요, 결국에는. 그래서 컴팩트하고 딱 알짜배기로 쓸 색깔들만 있는 게 오히려 편한 것 같아요. 요즘도 저는 49 팔레트를 선호합니다. 49 팔레트의 또 하나의 장점이 한 칸 한 칸이 크게 들어있다는 거? 저는 손으로 자주 메이크업을 하다 보니까 19 정도의 팔레트가 들어가면 한 칸 한 칸이 되게 작은 경우가 있어서 손으로 칠할 때
옆 컬러에 묻거나 옆에 묻는 경우가 있어서 조금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하나가 큼직하게 들어간 사고 팔레트도 장점이 크다는 거. 베이스 아이섀도우를 칠할 때 어디까지 해야 되는지 조금 고민이실 수도 있어요. 저는 눈썹 아래 부분 그리고 애교살 위에까지 전부 다 칠해주고 있습니다. 이 섀도우를 사용했을 때 장점은 굉장히 발색력이 좋고 팍팍 발려진다는 거였어요. 요새 굉장히 라이트한 섀도우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저는 성격이 급하기도 하고 확실한 걸 좋아해서 그런 라이트한 발색보다는 확 바른 데는 발랐다, 안 바른 데는 안 발랐다 티가 나는 거를 좋아합니다. 그렇다고 양 조절이 어렵거나 가루 날림이 심한 것도 아니어서 초보자분들께도 추천해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이제 음영을 줄 건데요. 저는 눈에서 눈썹 사이의 간격이 그렇게 넓지도 않고 눈이 안쪽으로 많이 들어가 있지도 않아서 아이섀도우를 과하게 했을 때 오히려 부어 보인다든지 여기가 너무 답답해 보인다든지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아이 메이크업을 할 때 메이크업 범위를 넓게 가져가고 있진 않아요. 그런데 이때 무쌍분들이 헷갈리시는 게 그럼 어디까지 해야 되는지? 라는 건데 그걸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이 메이크업에서 사용할 제품 이 두 가지인데요. FMGT 컬러링 스틱 섀도우 01번 화이트 피치 색상과 04번 다크 브라운 색상입니다. 저는 스틱 제품, 특히 스틱 섀도우를 굉장히 좋아해요. 밖에서 그리기에도 편하고 손에 묻지도 않고 여행 갈 때도 들고 다니기 간편하거든요. 우선 04번 다크 브라운 색상으로 눈에 음영을 줄게요. 조금씩 점을 찍으면서 눈을 떴을 때 보이는지 확인하는 거예요. 눈 떴을 때 살짝 보이는 정도까지 표시를 한 다음에 그 아래쪽을 채워주고 있습니다. 스틱 섀도우를 사용할 때는 브러쉬 사용할 때와 달리 바르는 점에서 가깝게 손을 잡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컨트롤하기가 훨씬 쉬운 것 같아요. 내가 생각하는 대로 싹싹 발라진달까? 손이 떨리면 브러쉬 끝쪽에 떨리면 훨씬 심하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도 초보자분들께 더욱 권장해드릴 수 있는 스틱 섀도우입니다. 이 제품은 펄감이 들어있어요. 오히려 매트한 섀도우를 쓰면은 어디까지가 섀도우의 경계인지 티가 나서 실수를 했을 때 더 적나라하게 드러날 수가 있거든요. 펄이 들어간 섀도우 같은 경우엔 시선이 분산되다 보니까 살짝 끝에 처리가 완벽하지 않더라도 자연스러워 보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제 음영감을 넣었으니까 애교살에도 01번 색상으로 칠해볼게요. 저처럼 여름 쿨톤 뮤트이신 분들은 다른 여름 쿨톤에 비해 형광기라든지 반짝반짝하는 유광기가 덜 어울리실 수도 있는데요. 이 정도의 은은한 광 그리고 아이섀도우에서도 크지 않은 자글자글한 펄들은 오히려 본연의 분위기를 더 살려줄 수 있습니다. 저는 미간이 조금 넓은 편이어서 이 베이지 펄 색상으로 눈 앞머리와 애교살을 함께 칠해서 눈이 조금 트이도록 효과를 주고 있어요. 애교살을 칠할 때는 정면을 바라봤을 때 동공을 넘어가지 않게 해주세요. 애교살이 조금 더 도톰해진 것 같나요? 제가 생각했을 때 제 얼굴의 장점 중에 하나가 애교살이기 때문에 과해 보인다기보다는 살짝 시선이 갈 정도로 은은한 펄만 발라주고 있습니다. 다크서클이 심하다 보니까 오히려 애교살 밑에 쉐딩을 안 넣어도 된다는 장점이 있네요. 이제 아이라이너로 꼬리를 그려줄 거예요. 이 제품은 FMGT 잉크프루프 오토라이너 01번 블랙프루프 색상입니다. 뒤에 있는 연필깎이로 이렇게 뾰족하게 깎을 수가 있어요. 펜슬 타입의 아이라이너는 초보자분들도 부담없이 아이라인을 연출하기에 좋아요. 저는 평소에는 브라운 색상을 많이 쓰지만 오늘은 음영도 많이 넣었고 외출을 할 거기 때문에 블랙 색상으로 확실한 쿨톤 메이크업 보여드리겠습니다. 저는 사진을 찍을 때가 아니면 굳이 점막을 채우지는 않는데요. 번거롭기도 할 뿐더러 번질 위험은 큰데 그에 비해 효과가 적은 것 같아서 꼬리만 칠해주고 있어요. 아이라이너로 눈꼬리를 칠할 때는 속눈썹이 끝나는 지점에서 아이섀도우가 끝나는 지점까지 칠해주세요. 아이라이너 꼬리를 올려야 할지 내려야 할지 고민이 되신다면 눈 앞머리에서 꼬리까지 연결했을 때 홍채의 과반이 이 선 위에 있는지 밑에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저는 이렇게 연결을 했을 때 선 위쪽에 홍채가 훨씬 많이 분포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올라간 라인을 그렸을 때 조금 더 자연스러워 보이실 수 있고 반대로 선 밑으로 홍채가 더 많이 있으신 분들은 내려간 라인이 더 자연스러울 수 있어요. 물론 연출하고 싶은 이미지에 따라서 맞춰 그리시면 되겠죠? 예전에는 강아지 메이크업이 유행을 하고 일자 눈썹이 유행을 하면서 선해 보이는 인상이 많이 선호되었는데 요새는 저처럼 올라간 눈 그리고 올라간 꼬리 라인 고양이상 느낌도 많이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기다리다 보면 결국 자기 계절이 오는 거 아닐까요? 이렇게 아이라이너까지 그려주신 뒤에 손가락으로 아이라이너와 아이섀도우의 경계를 풀어줄게요. 아이라이너를 풀어주실 때는 눈꼬리 쪽에서 눈 앞머리 쪽으로 풀어주시면 조금 더 자연스러운 연출을 하실 수 있습니다. 눈꼬리 쪽으로 풀게 될 때 자칫하다가 눈썹보다 더 많이 나갈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과한 느낌, 부자연스러운 느낌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앞쪽으로 스머징 해주고 있어요. 눈 앞머리에 아까 하얀색 아이섀도우를 칠했잖아요. 그 부분과 갈색 부분이 섞일 수 있도록 앞에서 뒤로, 뒤에는 뒤에서 앞으로 스머징 해주세요.
이렇게 하면 처음에 생각했던 눈의 경계선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손가락에 이렇게 아이섀도우가 조금 남잖아요. 이 양을 가지고 언더에도 톡톡톡톡 끝쪽에 두들겨 줄 거예요. 좋았어. 다음으로 눈썹을 먼저 해주고 다시 속눈썹으로 돌아올게요. 속눈썹을 먼저 마스카라를 칠해주면 눈썹을 하다가 손에 마스카라가 묻어서 눈도 상하고 손도 상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아이를 이 정도로 해준 다음에 눈썹을 하고 다시 마스카라로 돌아오거나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오면서 메이크업을 하시면 앞서 메이크업한 부위를 건드리지 않고 깔끔하게 메이크업을 하실 수 있답니다. 눈썹은 라이너로 먼저 윤곽을 잡아준 뒤에 브로우 마스카라로 속을 채워주고 결을 살려줄게요. 오늘 사용할 제품 FMGT 브로우 라스팅 프루프 펜슬 EX 04번 그레이 브라운 색상입니다. 저는 머리가 굉장히 흑발에 가까운 검은색이지만 브로우를 그릴 때 그레이 브라운 색상을 가장 선호해요. 일단 쿨톤이기 때문에 그레이빛이 잘 어울리는 것도 있고 완전 블랙을 사용하게 되면 오히려 너무 수검냉이 같은 느낌이 날 수 있거든요. 그레이 브라운 색상을 사용하면 쿨톤에 잘 어울리면서도 자연스러운 눈썹 연출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 브로우 펜슬은 끝이 삼각형 모양으로 되어 있어서 세로로는 선을 그리고 가로로는 채워줄 수 있습니다. 먼저 브로우 아래쪽에 라인을 잡아줄게요. 이 브로우 펜슬은 부드러워서 힘을 들이지 않고 그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3위 연필을 쓰는 것 같은 필기감이 느껴집니다. 이제 위에 라인은 아래를 잡을 때보다 조금 더 살살 잡아볼게요. 위에 쪽 라인을 잡을 때는 손에 힘을 조금 더 빼고 살살 해주세요. 이제 펜슬을 가로로 눕혀서 눈썹이 빈 부분을 살살 칠해줄게요. 포인트는 한 번에 다 하려는 생각보다는 힘을 빼고 톡 튕기듯이 해주는 거예요. 뒷면에 있는 스크류 브러쉬로 쓸어주면 더욱 자연스러운 눈썹을 연출하실 수 있어요. 이제 같은 색상의 브로우 카라로 눈썹 결을 잡아볼게요. 이 제품은 FMGT 브로우 라스팅 프루프 카라 03번 그레이 브라운 색상입니다. 같은 브랜드에서 나온 같은 색상이기 때문에 함께 사용했을 때 더욱 자연스러워요. 양 조절을 해주세요. 양 조절은 정말 필수입니다. 제가 가장 많이 하는 실수도 주로 양 조절을 하지 않고 급하게 발랐을 때 발생했거든요. 이 브로우 마스카라로 처음에는 뒤에서부터 앞으로 쓸어주세요. 많은 분들이 브로우 카라를 쓰실 때 앞에서부터 뒤로 결을 따라서 해주시곤 하는데 우선은 뒤에서부터 앞으로 그 다음에 앞에서 뒤로 오면서 결을 따라 정리해주시면 눈썹이 더 잘 칠해질 뿐더러 모양이 더 예쁘게 잡힌다는 오늘의 꿀팁! 이렇게 아이 메이크업이 끝났습니다. 라고 하면 착각이죠. 뭔가 빼먹은 것 같지 않으신가요? 저는 눈이랑 눈썹 간격이 좁은 편이기 때문에 뷰러를 완전히 올리는 게 꼭 가장 베스트는 아니거든요. 그렇지만 처음에 많이 올려둬도 오늘같이 비 오는 날 그리고 저같이 눈에 지방이 많으신 분들은 결국엔 자연스러워질 거기 때문에 처음에는 살짝 과한 거 아닌가? 정도로 찝어줍니다. 뷰러를 하실 때 눈살이 찝혀서 아파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거울 각도를 살짝 낮춰보세요. 그러면 조금 더 편하게 하실 수 있어요. 끝쪽 속눈썹 부분을 할 때는 뷰러 각도를 살짝 틀어주세요. 이제 마스카라를 칠해서 길이를 늘리고 컬을 더 빡세게 유지할 거예요. 이 제품은 FMGT 맥스 아이 마스카라 02번 울트라 맥스입니다. 제가 네이처 컬렉션에 가서 마스카라를 추천해달라고 했어요. FMGT 마스카라만 해도 5종류가 돼서 그중에 뭐가 베스트인지 알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매장에서 여쭤봤는데 정말 이 마스카라가 가장 잘 팔린다고 하더라고요. 심지어는 외국인 분들도 이 마스카라를 찾아서 네이처 컬렉션에 방문해주신다고 해요. 이 마스카라 같은 경우에는 무려 4가지 기능을 충족시키는 제품이기 때문에 인기 상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사봤는데요. 여러 가지 측면에서 만족도가 높았어요. 볼륨이면 볼륨, 길이면 길이, 유지력이면 유지력. 근데 또 잘 지워지더라고요. 저는 번지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 얼마나 잘 지워지는지도 중요한데요. 아무리 유지가 잘 돼도 눈 부위 같은 경우에는 닦는데 한계가 있잖아요. 막 뻑뻑 닦을 수도 없는데 그렇기 때문에 잘 지워지는 것도 정말 중요하단 말이죠. 이 마스카라는 아이앤 립 리무버를 사용했을 때 잘 지워지는 게 눈에 보였어요. 그래서 더욱 만족하고 있는 제품입니다. 이 마스카라는 특이한 어플리케이터 모양이 특징인데요. 굉장히 휘어있죠? 이렇게 휘어있는 부분을 이용해서 눈썹 앞머리나 끝에까지도 완벽하게 칠해줄 수 있답니다. 양 조절을 해주신 후 이 가운데 부분으로 눈썹의 가운데를 이 끝 부분으로 속눈썹의 앞과 뒤를 칠해줄게요. 마스카라도 양 조절은 필수입니다. 저는 언더는 번질까봐 많이 칠하진 않는데 지금 이 하나의 마스카라를 양 조절해서 양쪽 눈을 칠했잖아요. 그러고 나면 남은 양은 소량이기 때문에 가볍게 언더를 칠해줄 수 있습니다. 언더를 칠해줄 때는 이렇게 세워서 이쪽 면이 닿게 해줄 거예요. 뚝딱! 이제 제가 제일 좋아하는 그 순서가 왔습니다. 바로 립입니다. 저는 오늘 2가지 색상을 이용해서 입술을 칠해줄 거예요. 그리고 이 제품으로 같이 치크도 해줄게요. 이 제품은 FMGT 립 글레이즈드 03번 플럼잼 색상과 04번 레츠 칠리 색상이에요. 이번에 굉장히 세련된 디자인의 립 글레이즈드 제품이 나왔는데요. 울트라핏 제품과 같이 요즘 트렌드에 맞는 미니멀한 디자인뿐만 아니라 착색력이 좋고 묻어남이 적은 틴트예요.
1번, 5번, 6번은 웜톤, 2번, 3번은 쿨톤 분들에게 찰떡인 컬러입니다. 그리고 4번, 아까의 아이섀도우 팔레트와 같이 웜톤, 쿨톤 가리지 않고 뉴트럴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컬러예요. 전반적으로 색상이 톤 다운돼서 굉장히 내추럴한 느낌이 나는데요. 그러면서도 과일 강택감이 있기 때문에 포인트가 있는 요즘 감성에 잘 맞는 틴트라고 할 수 있겠네요. 우선 플럼잼 컬러를 립에 먼저 깔아줄게요. 이 틴트는 착착 쌓아가기 좋기 때문에 처음에 양 조절을 잘 해주셔서 얇게 한번 먼저 깔아주시는 거예요. FMGT의 특징인지 모르겠는데 이 제품 역시 어플리케이터가 굉장히 잘 만들어졌어요. 이 곡선 보이시나요? 이렇게 굴곡이 지기 때문에 이렇게 발라도 입술에 싹 옆에서 봤을 때 입술의 각도가 굉장히 잘 맞아요. 윗부분을 바를 땐 뒤집어서 이렇게 발라주시면 입술의 경사도와 잘 맞아서 초보자분들도 잘 바르실 수 있어요. 오늘따라 초보자 하는데 사실 제가 초보자예요. 그래서 초보자한테 맞는 제품을 좋아하거든요. 우선 양 조절을 해주셨으면 플럼잼 컬러로 입술을 한번 칠해줍니다. 저는 과일 광택 틴트라고 해서 잘 펴지지 않으면 어떡하지? 끈적하면 어떡하지?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이 제품은 그런 게 없어요. 바를 때는 에어리한 느낌이 나면서 물 틴트지만 살짝 촉촉한 그 정도의 촉감이 나거든요. 물 틴트처럼 그 자리에만 스며들지 않고 음파음파 했을 때 잘 퍼져나가서 바르기가 정말 쉬운 틴트예요. 저는 여름 쿨톤 뮤트다 보니까 광택감이 그렇게 잘 받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너무 광이 심하면 어떡하지? 번들거리면 어떡하지? 그런 걱정을 많이 했는데 역시 요즘 기술력 장난 아닙니다. FMGT는 과일 광택이 돌면서도 보송하고 픽싱이 잘 되는 요 시국 틴트를 내놓았네요. 울트라핏 파운데이션과 같이 발랐을 때 은은한 결광이 어우러져서 메이크업 전체적인 톤이 잘 맞는 것 같아요. 피부가 너무 매트한데 입술만 번들거려도 이상하거든요. 그렇다고 피부는 번들거리는데 입술은 매트해도 커도 이상하고 전체적인 광을 통일하시는 것도 메이크업의 완성도를 높이는 방법입니다. 플럼 색상이 사실 그렇게 포용력이 넓은 컬러는 아니잖아요. 사실 대중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는 건 역시 레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저도 레드 색상을 굉장히 좋아해서 04번 레츠 칠리 컬러를 한 방울 더해서 쿨톤 레드를 만들어 볼게요. 칠리 컬러를 좋아하셨지만 어울리지 않을까봐 걱정하셨던 쿨톤 분들도 플럼잼과 레츠 칠리 컬러를 함께 사용하시면 원하는 색상을 찾으실 수 있어요. 이런 은은한 광 너무 좋아. 이제 마지막으로 치크를 해볼 텐데요. 저는 상대적으로 중안부가 여백이 많은 편이에요. 그래서 전체적인 메이크업에 컬러로 포인트를 주는 걸 좋아하는데요. 치크랑 립이 색깔이 안 맞아서 메이크업 다 했는데 이제 와서 어떡하지? 속상하셨던 적 있을 거예요. 저는 있었거든요. 그러면 이 컬러를 어떻게 맞추면 좋냐? 립에 사용했던 제품을 다시 사용해 주시는 거예요. 이 제품은 그런데 조금 광택이 있잖아요. 이미 광택이 있는 피부에 조금 더 광택이 올라가면 좀 과해지는 게 아닌가? 색깔이 너무 발색이 선명해져서 어색하게 뜨는 건 아닐까? 고민되실 땐 파운데이션과 섞어주세요. 오늘 메이크업에 사용한 울트라핏 파운데이션을 반 펌프만 짜줍니다. 진짜 조금이죠? 립에 발랐던 컬러 중에 플럼잼을 살짝 덜어줍니다. 그리고 빨리 스미기 전에 섞은 거예요. 이 색깔을 볼에 얹어줍니다. 저는 광대에 가장 튀어나온 부분을 기준으로 볼터치를 해주고 있어요. 글레이즈 틴트가 흡수력이 장난 아니거든요. 빠르게 섞어서 빠르게 얹어주세요. 그만큼 지속력이 보장이 된다는 거겠죠? 여기서 약간의 포인트를 위해 레츠 칠리 컬러를 아주 조금씩 양쪽 볼에 찍어줄게요. 바로 찍지는 말고 여기 어플리케이터에 남는 부분 있잖아요. 남는 양을 살짝 손가락으로 덜어주세요. 그리고 볼에 볼터치를 해주시면 광대 라인이 슬림하고 글로우해지시는 걸 느낄 수 있어요. 자, 오늘 이렇게 FMGT와 함께하는 쿨톤 메이크업 완성해봤습니다. 오늘 비 오는 날에 외출을 갔다 올 예정인데 얼마나 지속력이 좋을지 기대가 됩니다. 완성된 룩 보러 가시죠. 지금은 밥을 먹고 왔는데요. 오후 1시 47분이니까 메이크업을 한 지는 4-5시간 정도 지난 것 같아요. 밥을 먹고 나서 색깔이 지워지긴 했어도 혈색이 있는 상태인 것 같아요.